그래서 이 게이밍 노트북에는 시장에 있는 다른 어떤 노트북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유용한 기능일까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바로 2024 오라 16X입니다. 그리고 사양을 보면 인텔 코어 i9 14900HX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RTX 4070 140W G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대 64GB의 5600 DDR5 메모리를 지원하지만 기본으로는 32GB가 탑재되어 있고 여러 개의 젠4 M2 NVMe 저장 슬롯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양 면에서는 이 부품들이 노트북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노트북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오라 16X의 뒷면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인 측면에서 기가바이트는 게이밍 노트북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재해석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RGB 키보드나 FPS나 RPG 게임에 적합한 반투명 키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 16X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테이블 위에 회사 로고를 RGB 고스트빔으로 투사하는 기능일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RGB 미학입니다. 오라 측에서는 어떤 종류의 게이밍 노트북에서도 최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덕분에 이 노트북이 정말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고급 스포츠카에서 문을 열면 바닥에 로고가 투사되는 걸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오라 16X의 디자인 사양을 보면 뭔지 아세요? 이 노트북의 디자인 영감은 말 그대로 슈퍼카에서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외관 셰시와 공기역학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라라는 브랜드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제품 디자이너들이 정말 엉뚱한 곳에서 영감을 얻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냥 설정을 잘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5개의 제품 설명 일부를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공식 오라 제품 설명을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설명이죠. 나머지 4개는 제가 지어낸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도움이 될까 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인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1227 모니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자인 컨셉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표적을 지켜보는 암살자의 냉기를 재현하고 깔끔하고 단순한 윤곽선으로 그가 공중을 가르며 바람에 옷자락이 휘날리고 표적을 타격하는 순간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X67E 오리스 익스트림 메인보드에 대한 것입니다. 공간 차원의 경계를 넘는 물체들은 분해되어 에너지가 폭발하며 오리스 블랙홀의 모든 공간을 흐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오리스 제품의 아이덴티티 이미지가 연결되고 서로 얽히게 됩니다. 좋아요. X299 X 메인보드입니다. 사무라이의 깔끔하고 거친 배기는 모든 동작마다 최고의 헌신으로 베어냅니다. 거친 사무라이의 정신과 손에 쥔 연필로 디자이너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최고의 경험을 제품 자체에 녹여냈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Z790 오리스 메인보드입니다. 오리스의 신비로운 우주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틈새에서 넘쳐오르며 광대한 우주 공간에 오리스의 힘의 오라를 내뿜습니다. 사용자가 오리스 우주의 모든 힘을 발동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우라의 비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작은 프로젝터 빔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받은 아우라의 비콘 모드 프로젝션 라이트는 이글 신에게 신성한 아우라를 부여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조용히 책상 위에 페이스라는 이름을 드러냅니다. 자, 그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공식 아우라 제품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공식 아우라 제품 설명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만들어내죠. 완전히 터무니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 여러분도 이 모든 제품 설명을 직접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설명이 50개는 더 있어요. 이 제품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방에 앉아서 암살자나 독수리, 닌자 같은 걸 생각하면서 이 기술을 디자인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그 디자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 결과물을 받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설명들을 읽고 나니까 오라 16X의 스포츠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건 블랙홀에 비하면 정말 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실제로 이걸 한번 사용해보면서 오라 16X가 정말 스포츠카를 모는 듯한 느낌으로 게임할 수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는 RTX 4070과 i9 프로세서 그리고 DDR5 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 노트북 폼팩터에 압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능이 정말 뛰어나고 165Hz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에서 화면도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특히 91,000%의 화면대 본체 비율 덕분에 더욱 그렇죠. 단기적인 성능은 꽤 괜찮지만 제가 노트북을 사용할 때 항상 주목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력 소비와 방열 성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사실 그게 노트북 폼팩터의 가장 큰 제약이잖아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노트북에서는 부품의 발열과 냉각이라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트북이 고급 부품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해서 한 번의 게임 세션 동안 스로틀링을 막을 만큼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라 16X의 쿨링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라의 닌자와 암살자라는 설정을 생각하면 이걸 엄청난 이름으로 부를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윈드포스 인피니티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 내부에는 4개의 배기팬과 2개의 흡기팬이 금속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부품들과 이 금속 파이프 사이에 페이지 체인지 소재를 써서 서멀 페이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쿨링에 있어서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체인지 소재는 열 전달에 정말 뛰어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걸 그대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페이스트는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이지만 CPU가 뜨거워지면 페이스트가 액체로 변해서 CPU와 히트싱크 사이에 모든 틈을 메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CPU에서 최대한 많은 열을 빨아들여 노트북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꽤 흥미롭기도 합니다. 키보드의 WASD 키 바로 아래 전용 쿨링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가바이트와 오라가 이런 게이밍 상황을 정말 세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쓴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꽤 놀랍기도 합니다. WASD 키를 사용할 때와 예를 들어 방향키 같은 다른 키를 사용할 때 온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차이가 과연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이동 중에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고 손에 땀이 많이 난다면 이 부분 바로 아래 시원한 구역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윈드포스 인피니티 쿨링 패키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쿨링이 100%로 작동할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들어보시죠. 확실히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만큼 부품을 최대한으로 냉각시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쿨링을 100%로 맞춘 상태에서 이제 CPU와 GPU를 동시에 스트레스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를 이 시스템에 걸어볼 수 있습니다. CPU 쪽에서는 프라임 95를 실행할 거고 GPU 쪽에서는 헤븐 벤치마크를 돌릴 겁니다.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보면 윈드포스가 4070과 i9 둘 다 충분히 감당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결과입니다. 기가바이트 자체적으로 몇 가지 AI 기능을 노트북에 직접 탑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서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한 다음 해당 게임에 맞는 최적의 오버클럭킹 설정을 찾아서 성능을 높여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건 꽤 멋진 기능이고 앞으로의 영상에서 꼭 다뤄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와 이런 기술 회사들이 오버클럭킹을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부분을 최적화해주길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멋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설정을 뒤에서 조정해줄 테니 실제로 오버클럭킹 방법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바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실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AI 넥서스 도구가 일부 게임에서 최대 10%까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넥서스 AI와 호환되는 게임 타이틀이 약 4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게임 목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목록을 찾게 되면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기가바이트도 자체 버전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 컨트롤 센터에 직접 탑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기능이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로컬 PC에서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꽤 멋지게 느껴집니다. 인터넷 접속이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AI 생성 모델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맞춤형 AI 도구는 오우라 16X의 배터리가 AI로 추가 학습되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성능을 동적으로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노트북으로 웹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정도라면 오우라 16X는 실제로 4070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i9 칩 안에 내장된 그래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전력 효율이 좋아집니다. GPU를 작동시키고 냉각하는데 추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을 하거나 다른 비디오 게임을 실행하면 갑자기 4070이 작동을 시작하고 그래픽 처리는 내장 그래픽에서 외장 그래픽으로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전반적으로 정말 멋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이 문제를 최적화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가바이트가 AI 모델을 통해 최적화하도록 훈련시킨 부분입니다. 즉, 이 노트북을 사용할 때 실제로 인텔 그래픽과 엔비디아 그래픽 사이를 계속 전환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꽤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좋아요. 오우라 16X에는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제 포트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북의 오른쪽을 보면 오우라 16X에는 타입 A USB Gen 2, 타입 C USB Gen 2, 마이크로 SD 슬롯, 그리고 오디오 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전원 포트, 전용 이더넷 포트, HDMI 2.1 슬롯, 또 다른 타입 A USB Gen 2, 마지막으로 턴더볼트 4가 지원되는 타입 C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하신다면 뒷면에는 오로라의 로고를 보여주는 빔 프로젝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는 포트가 전혀 없는데요. 사실 저는 전원 포트가 뒤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노트북은 내부 사양이나 제품 디자인 모두에서 확실히 프리미엄 제품임이 분명합니다. 노트북 디자인에서 프리미엄 느낌을 더해주는 또 한 가지는 이 정말 미묘한 무지갯빛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들은 고급스러운 나노 프린트 라미네이션 덕분에 빛을 받으면 반짝입니다. 예를 들어 이 뒷면 로고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리콘 칩에 정보를 새길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노트북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약 $1,900로 프리미엄 가격대에 속합니다. 이런 가격이라면 어떤 작업이든 충분히 소화해주길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적어도 제가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충분히 그 기대를 충족시켜줬습니다.
이런 종류의 노트북은 개인적으로 게임보다는 생산성 작업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고급 부품을 탑재한 덕분에 다빈치 리솔브 같은 편집 툴이 i9 프로세서에서 아주 매끄럽게 작동한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이전 모델인 아우라 15X와 비교하면 16X는 더 큰 화면 크기를 제공하면서도 훨씬 더 컴팩트해졌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화면의 테두리에는 3mm의 베젤만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돌비 인증 콘텐츠를 볼 때는 정말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CES에서 이 노트북이 발표됐을 때 처음에 관련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정말 게임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트북에는 노트북 외부에 RGB 로고를 비추는 프로젝터 빔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솔직히 몇 주 동안 사용해보니까 이 노트북은 전문가스러움과 게이머 감성을 잘 조화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두껍지 않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일부 게이밍 노트북은 고성능 부품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크고 두꺼운 경우가 많은데 이 노트북은 백팩에 그냥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어서 정말 편해요. 이 점이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랙패드 위에 있는 이 데칼이 본체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부분만큼은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점이에요. 그냥 닦아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RGB 고스트빔 프로젝터가 정말 멋지긴 하지만 전원 케이블을 노트북 뒤쪽에 꽂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노트북 전원 케이블을 뒤쪽에 꽂을 수 있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면 선이 훨씬 더 잘 숨겨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 노트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이 빔이 멋지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것 같으신가요?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후원해준 오라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래 설명란에 오라 16X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남겨둘게요. 저는 여러분의 테크만 지장러 미리스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